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선거다. 아니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범죄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멍청한 얘기인 거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그냥 간단하게 동전을 자 1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9개 나오고 뒷면이 1개가 나왔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게 어려운 확률이 아니죠. 어렵긴 한데 앞면 9번 뒷면이 1번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번을 던졌어. 앞면이 90번 뒷면이 10번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동전의 앞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잖아요. 그래서 그 모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어떤 사건의 시행의 그 결과는 그 확률대로 수렴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0번을 던지면은요, 앞면이 4,950번, 뒷면이 5,050번 뭐 이런 식으로 5대5에 수렴하게 뭐 49%대 51% 요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10,000번을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6,000번, 뒷면이 4,000번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10번 던졌을 때 앞면 6개, 뒷면 4개는 너무 쉬운 그거는 거의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확률인 건데 10,000번 던지면 6,000대 4,000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다. 이제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표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다 아닌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지능이 좀 딸리는 거죠. 내 주변에 이제 있는 30명, 20명이 이 10,000명, 20,000명, 100,000 명, 100만 명이 있는 이 지역에 그걸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지능적으로 딸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자, 올해도 보면은 강추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어. 지구온난화 어디 갔어? 온난화 얘기 싹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지구온난화 얘기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더운데 20년보다 이렇게 더워졌는데 온난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 멍청한 거죠. 지구가 지금 50억 년을 살았는데 지구가 우리가 온난화라고 얘기하는 거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해서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건데 끽해봐야 10년, 20년 결과 가지고 뭐 온난화네 뭐네 얘기하는 떠드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이 커질수록 확률은 그 사건의 확률에 수렴하게 돼 있다.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자, 우리가 선거를 하면은 사전선거와 본선거는 3일, 4일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3, 4일간에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그 확률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투표의 확률이, 투표의 그 득표율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는요, 그거는 숫자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조작된 거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포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포항에서 어떤 공단이 많이 있는 단지에 있는 동네야. 그 동네에서는요,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든 뭐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이든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참여율은 비슷할 거예요. 네, 민주당 찍는 사람들도요, 사전선거는 30%만 할 거고요, 국민의힘 찍는 사람도 사전선거는 30%만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은 사전선거를,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사전선거를 50%로 했다.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은 사전선거를 30%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결과값은 다 모든 그 확률에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다 득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좋아요. 네. sure. 여기까지는 되겠죠. 이해되신 거죠, 여러분? 네네. 사전선거는 다 비슷한 확률로 나가야 되는 거고, 사전선거의 득표율과 본선거의 득표율은 비슷해야 된다. 그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이거를 부정하면요, 그거는 그냥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뭐 나무통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표본을 뽑아가지고 요렇게 엑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2020년 김포시 갑을 보면요, 쭉 요렇게 2020년 선거 이렇게 득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냐면은 고촌읍에 있는 투표를 가져왔어요. 근데 김포시 갑을 제가 왜 선택했냐면요, 이게 후보군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비교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니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둘이 싸우는 것보다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무소속 유영록 씨가 이렇게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잖아요. 보면 8,900표나 득표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3명이서 싸우는 이제 그런 지역을 좀 위주로 가져왔고요. 왜냐면 2명만 있으면은요, 이게 비교하는데 드라마틱하게 그 차이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랬고요. 여기는 뭐 거의 의미가 없죠. 500표는 뭐 요분들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100분의 1 수준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래서 요 중에서 그냥 인구수가 많은데, 여기 고촌읍이 보면은 그냥 맨 처음에 있기도 하고 22,000명의 선거인이 있어가지고 요 이제 엑셀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오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본선거가 요렇게 제가 이제 해놨고, 관내
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해놨죠. 관외 사전투표는 무조건 그냥 우편투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작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는 뺐어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볼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이게 민주당의 네. 사전선거가 56.97 요 김주영 후보님께서 지금은 아마도 뭐 국회의원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김주영 후보님께서 56.97%의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사전선거에서. 본선거에서는 46%를 기록했어요. 10%가 넘게 벌어져 있죠.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야.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10%가 넘는 득표율이 생겼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요분은 36%, 여기는 45%, 여기는 본선거에서 1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도요, 이분은 0.8%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요거랑 근데 숫자가 작을수록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보시면은, 그리고 사전선거 참여율 보시면요, 아니 왜 민주당 투표하는 사람들만 왜 30%나 이렇게 투표를 하냐는 거죠. 다른 데들은 여기는 의미 없고, 요 혁명 배당금당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0.3%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고, 여기랑은 그래봐야 한 뭐 2%밖에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9%나 더 많아. 다른 이 사람들보다. 그죠? 네. 이게 이상한 거야. 지금 숫자가 다 이상해, 여기서. 근데 그런 반박이 있을 수 있던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선거 참여율이 더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멍청한 얘기인 거죠. 그래 봐야 1, 2% 차이 나는 거예요. 모집단이 작으면. 그리고 2020년 당시에는요, 이거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2020년 당시에는요, 사전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얘기는 그냥 1도 없었고, 사전선거가 뭐 좋다, 본선거가 좋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했어요. 2020년에는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요 총선 전에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선거를 더 많이 참여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으니까 2020년에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증거들 있잖아요. 뭐 배춧잎 투표지라든가 뭐 일장기 투표지라든가 계속해서 나오고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증거들은 사전선거에서 항상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선거. 맞습니다. 그렇죠. 투표소에서도 뭐 사전선거를 보고하는 이상하게 했다는 등. 그래서 이제 가정을 세워보는 거죠. 사전선거에 표가 오염됐다. 그래서 민주당의 표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내 사전선거, 민주당의 관내 사전선거에 오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표가 추가됐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득표율을요, 민주당의 사전선거 득표율을요, 요 본선거랑 그냥 똑같이 맞춰요. 왜냐면 본선거랑 사전선거는 너무 크게 확률이 차이 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46.66이잖아요. 요 46.66에 맞게, 자, 요렇게 바꿨습니다. 46.66에 맞게 바꾸면요, 민주당의 표가 2300표에서 1520표로 줄어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785표가 더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46.6%로 요거를 이제 요게 똑같아졌죠. 얘랑.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국민의 이 당시에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죠. 네. 거의 비슷해졌죠. 자, 무소속 유영록 씨는 어차피 0.8%에서 0.7% 차이로 줄어든 거니까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선거 참여율 볼게요. 사전선거 참여율 22, 24 거의 비슷해졌죠. 요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민주당의 사전선거 참여율이 높아지지도 않고 요거와 요거 차이들도 지금 다 줄어들었죠. 요거 보고서 지금 요 숫자를 부정하면요, 그냥 지능이 딸리는 거야. 진짜로. 이거는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사우동입니다. 사우동. 김포에서 사우동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제가 알기로. 풍무동. 풍무동이 더 큰가? 네, 조금 더 클걸요 아마? 그래요? 더 유명한 동네 풍무동. 근데 여기는 7군데까지 있어가지고 제일 많아 보여가지고 일단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보면 그래요. 제가 이거를 막 다 계산해봐가지고요, 랜덤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걸 뽑은 게 아니고요, 그냥 막 그냥 뽑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얘도요, 64%랑 55%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29%랑 37%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1%가 넘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민주당만 왜 30%야? 민주당만 왜 30%야? 나머지는 22%, 23%인데. 젊은 층이 많다. 어디 여기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2020년에는요. 젊은 층이 많다고 하더라도 얘랑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본선거랑 사전선거 합치면 얼마예요? 18,000이 넘어가죠. 18,000이 넘어가면요, 모집단이요, 거의 뭐 평균에 수렴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18,000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맞춥니다. 뭐랑 맞추냐면요,
보면은요. 자, 득표율 본투표로. 네, 얘 55%랑 64%가 있죠. 요 64%짜리를요, 55%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55.08로 숫자를 이렇게 보정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사전선거에 1050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국민의힘 표 보세요.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죠. 여기 유영록 후보 보세요. 0.36%로 줄어들었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거의 없어졌죠. 자, 사전선거 참여를 볼까요? 22%, 23%. 이게 맞는 숫자죠.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사전선거에 이게 지금 이제 막 여러 반론들이 지금 후랭이님께서도 제시를 한 것처럼 무슨 뭐 젊은 층이 많다, 무슨 뭐 민주당이 사전선거를 더 많이 참여했다가 맞는 설명일까요? 그냥 민주당에 표를 더 넣었다가 맞는 설명일까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쉬운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젊은 층의 사전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주장과 예. 1050표를 집어넣었다라는 주장 중에서 더 쉬운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사전선거를 통해 가지고요, 젊은 세대에 거의 뭐 10%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은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도 10%씩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가 나가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움직여가지고 그 사전선거 3, 4일차에 있는 거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거의 뭐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거야. 내 맘대로 뭐 사람들을 세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전 선거도 그때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2016년 선거. 네. 그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나지.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죠.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없죠. 그때도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았을 텐데. 그렇죠. 2016년 때도 사전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요, 근데 그때도 사실 약간은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은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2, 3%, 3, 4%씩 벌어지긴 해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얘처럼 10%씩 벌어지진 않아요. 그럼 그땐 조금만 넣나 보다. 제 생각은 그래요. 티날까봐. 티날까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해보니까 이거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막. 네. A웹이 생긴 게 2014년이니까. 2016년에서도요, 보면 한 3, 4% 정도는 벌어지긴 해요.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2016년에 근데 해봤는데, 약간 지금 요만큼 해봤겠죠. 요만큼 해봤는데, 베타 테스트. 티가 안 나네? 해가지고 이제 10%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 아무래도 10%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사전선거를 민주당 하는 사람들만 딴 데부에 10%를 많이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자, 인천 연수을. 인천 연수을에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 있죠. 민경욱 아저씨. 네. 예, 지금까지도 부정선거로 이제 싸우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민경욱 아저씨 지역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연수을 요렇게 가져왔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연수을도 보면은, 여기 국민혁명 배당금당, 여기는 의미가 없는데, 요 정의당 이정미, 여기는 2만 표. 그렇지. 나머지 4만 표, 5만 표 있는데, 여기 2만 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또 다른 후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이외에 또 다른 의미 있는 후보가 있는 후보 지역구죠. 인천 연수울도. 그래서 송도 3을 보면은, 송도 3을 가져온 게 여기도 제일 보면 투표구가 많더라고. 제9까지 투표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무튼 인구가 많아. 송도 3동은 큰 데니까, 그죠? 33,000.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가져왔어요. 자, 인천 연수울의 송도 3 투표소, 제 송도 3동 투표소. 네. 사전선거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본선거는 이렇게 득표가 됐대요. 그래서 사전선거 참여율이 29%.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민주당 혼자 높아요. 여기는 뭐 의미 없는 겁니다. 여기 0.23%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두 명 차이로 막 1, 2%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없는 거고. 자, 정의당도 보면은요, 0.5% 차이야, 여기랑. 근데 얘 혼자 왜 높냐고, 얘 혼자. 이상하죠? 그리고 득표율이요, 여기는요 11%가 벌어져 있어. 얘랑 얘가 사전선거 2, 3일 만에 어떻게 11%가 벌어져요. 여기도 보면요, 민경욱 아저씨는요 7%가 사전선거에서 줄어들었고요, 정의당은요 사전선거에서 4%가 줄어들었어. 민주당만 혼자 11%. 뭐 사전선거 독식을 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 진짜 말이 안 되죠. 정의당을 보면 젊은 층이 정의당을 많이 뽑는 그렇죠. 경향들이 있는데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좀 겹치잖아, 지지층이. 근데도 똑같이 여기 줄었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또 민주당에다가 여기 이제 사전선거에다가 표를 넣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요 48.61 나오는 거를 요 37.84 요걸로 이제 고쳐봐요. 그래가지고 38.7.84로 나올 수 있게 975표가 추가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 소개에서도 975표가 빠질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확률을 다시 이제 엑셀표를 돌려보면요. 자, 요거랑 얘랑은 어차피 똑같이 맞춘 거니까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37.35와 37.82 0.3%로 줄었고요. 자, 24.53과 24.12 0.4%로 줄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사전선거와 본선거가 이렇게 1% 이내, 뭐 많아봐야 뭐 1%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선거율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사전선거 참여율 보면 아까 얼마 나왔어요? 29% 나왔죠. 네. 사전선거 참여율 20.89, 20.68 그리고 21%. 여기 다 보면 0.5% 이내로 다 줄어들었죠. 요거는 아주 리즈너블하죠. 이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야? 여기 22,000명. 3,000? 얘랑 합치면은 23,000명이잖아요, 지금. 23,000명 있는 선거구에서 무슨 뭐 사전선거에 뭐가 누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올라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 이게 맞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뭐 975표는 정확하게 975표는 모르겠지만 950에서 1000표 정도를 민주당 표에 갖다 넣었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표 숫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이거는 산수기 때문에 이거는 한 중학생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만 갖고 있어도 요거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왜 부정하는지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거기에 참여가 돼 있거나 아예 이해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표를 아예 안 봤어. 제가 요거 설명하는 거를요, 아예 안 보고 뉴스도 아예 안 봤어. 그래서 그냥 아예 몰라. 관심이 없어. 시세에 관심이 없어. 시사에. 그러면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깨워주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후랭이 TV 나와가지고 작년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도 제가 요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좀 널리 좀 퍼뜨려 달라,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CCTV가 다 돌아가고 있고 네네네. 봉인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3박 4일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왜 못 집어넣을 게 뭐 있어. 보면은 CCTV에도 찍힌 게 수십 개잖아요. 수백 개잖아요. 뭐 갑자기 이상한 표 뭉치를 가져와가지고 박스 까가지고 집어넣는 영상도 있고, 그건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안 다룰 뿐이지 우리는 이미 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다 접해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조지아주에 지금 압수수색 선관위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선관위죠. 거기 가가지고요, 그걸 명부를 다 깎고 그 박스를 다 까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원본을.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한다는 거는요, 트럼프가 뭐 시진핑이 아니잖아. 트럼프가 그거 조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을 받았다는 거는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 없으면 영장을 왜 내죠? 대통령이 한다고 판사들이 영장 내주지 않죠. 미국이 이제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고 영장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조지아주 선거구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이 스프링클러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관리관들이 침대 밑에서 무슨 박스를 꺼내. 그러더니 표를 여기다 막 담는 게 CCTV 영상에 찍혔어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 2020년에 있었던 거니까 6년째 지금 가려져 있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거 까기 시작하는 건 거죠. 우리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막 갑자기 뭐 표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술적인 문제들은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작년에 설명했던 거는요, 저도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자료들을 모아 긁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보면은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계엄령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연수구 의뢰 동춘동 거거든요. 네. 예, 동춘동 건데, 자, 보시면은요, 여기도 말이 안 돼. 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50%, 사전선거 득표율이 51%, 근데 여긴 41%, 여기 10% 벌어져 있죠. 10%. 이렇게 10%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민경욱 아저씨 7%가 차이가 나요. 본선거랑 사전선거가. 그리고 정의당도 보면은 3%. 3.2%. 이게 숫자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여기도 30%였으면 거의 10%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 없고 여기는 의미 없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민주당은 혼자 사전선거를요, 민주당 사람들은 30%가 참여했어. 나머지들은 다 22%야. 네. 그렇죠? 나머지들은 뭐 0.3% 차이죠. 여기 혼자 너무 말도 안 되게 커. 얘를 또 똑같이 가정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표에 표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확률을 얘랑 똑같이 맞춰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41.5로 얘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표에 596표, 약 600표를 더 넣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확률들이 다 달라지는데, 자, 민경욱 아저씨 득표율이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자, 보시면 0.22% 차이로 줄어들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지죠.
자, 정의당 17.55%와 17.68%. 이거는 뭐 0.13%인가요? 0.14%로 줄어들죠. 그리고 사전선거 참여율 보실까요? 민주당들은 22%, 미래통합당 22%, 정의당 22%. 아주 편안한 숫자. 이게 맞는 거죠. 이걸 뭐 더 잔소리 할 게 있어요? 2020년 당시에는 뭐 사전선거에 대한 얘기도 아예 없었고, 이슈도 아예 없었고, 그 당시에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사전선거에 참여하나, 본투표에 참여하나, 민주당 사람이나 국민의힘 사람이나 사전선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고 본투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건데 왜 민주당 표만 이렇게 많이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었다. 3박 4일 동안 할 시간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니야. 뭔 짓을 해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사전선거하고 본투표 사이에 물리적으로 표를 더 갖다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도 이상한데 나중에 이제 그 본투표 하고 나서 표를 깔 때 본투표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사전선거를 깐단 말이야. 그쵸? 사전선거를 왜 뒤에 까? 사전선거를 먼저 까지? 먼저 했는데. 본투표 할 동안 사전선거 미리 준비해놓고 사전선거 먼저 까지? 왜 본투표부터 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말인데 그냥 뭐 잠깐만 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사전선거를 더 나중에 까는 이유. 본선거를 다 끝나고 나서 본선거는 조작을 못 해요. 그날 온 사람들 걸 그날에 까기 때문에 그 해커들이 뭐 수만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가 지금 200 몇 개에다가 이렇게 각각 선거구까지 다 하면은 뭐 수천 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컨트롤을 못하고 본선거를 깐 다음에 그러면은 본선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출해. 그래서 본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 그리고 사전선거에서도 이미 사전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해커들이. 그렇게 하면은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되게 나오겠죠. 요 투표율이 한 60% 정도 60% 조금 넘었나요? 아무튼 그 정도 나오니까 나머지 40%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한 40% 될 거 아니야. 30%에서 40%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투표 안 한 사람들 가 투표한 걸로 바꿔가지고 민주당 표에 넣는 거지. 그러려면은 사전선거에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조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선거를 더 나중에 까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더 나중에 까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느 투표구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뭐 어느 뭐 파주였는지 양구였는지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는 거기는 인구가 200명인데 투표자 수가 300명이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투표자 수가 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구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해커들이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봐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엉망이구만.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되게 쉽게 까보면 되는 거예요. 까보면 되는 건데 안 까고 있는 거잖아. 까보면은요 이거 부정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안 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집어넣는 것도 집어넣는 거래. 선거인 명부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죠. 선거인 명부에도 다 지들이 사인하고요. 그러니까 도장 안 찍잖아요. 사전선거관리단 거기에 도장 안 찍잖아요. 프린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지 보면요. 도장을 안 찍고 그걸 프린트해도 된다고 지금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그걸 바꾸자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를 도장을 찍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표를 넣기 시작할 때 그걸 하나하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3일 동안 시간이 3일 동안 시간이 부족하죠. 몇천 개가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만 해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지역 투표소나 지역구가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걸 3일 동안 이렇게 전국적으로 표를 집어넣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이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표를 다 안 집어넣었을 수도 있어요. 주요 지역만 집어넣고 어디 저쪽 시골에든 안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막 표 막 세 뭉치씩 이렇게 접혀 있는 거 보셨죠? 붙어있어 막. 붙어있죠. 붙어있고. 그러니까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 아니 한 명이 하나 받아가지고 한 명이 넣는데 그게 어떻게 붙어있어. 그리고 접힌 것도요. 똑같이 접혀있는 거 한 5뭉탱이가 똑같이 접혀있어.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막 찍어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막 할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도 보면은 바이든 스파이크라는 그 팍 뛰는 거 그때 팍 뛰는 거 있잖아요. 보여드렸죠? 네네. 그때 잠깐 뭐 정전인가 뭐 해가지고요. 갑자기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가 걔네는 며칠 동안 선거를 하잖아요. 갑자기 몇 시간 동안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바이든 표가 팍 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그 사이에 갖다 집어넣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다시 들어도 놀랍습니다. 다시 들어도 놀랍죠? 저도 다시 보면서도 놀랍습니다. 이걸 모르나? 아니, 국민들이 이걸 몰라. 저는 이거 4월 15일에 이거 한참 그때 뭐 민경우 아저씨랑 가로세구로 연구소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다 막 얘기할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도 당연히 그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은 좀 집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거 다운받아가지고요.
엑셀 돌려봤어. 야, 이거 부정선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득을 본 사람과 실을 본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는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가는 건데, 이거 그냥 범죄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나쁜 놈 잡아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잡아내. 네, 왜냐면 정치적인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야, 이거를. 누가 계속 정치적으로 몰고 가요? 이준석이라는 인간들. 정치적으로 몰고 가잖아. 토론으로 몰고 가잖아. 이걸 왜 토론으로 몰고 가?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토론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일도 아니야, 이거는. 제가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극우해요. 아니,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범죄인데?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일 뿐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숫자만 봐도 그냥 이상한 게 나오는데 증거를 가져오래. 증거는 니네가 찾아야지. 경찰이 찾아야 하고 검찰이 찾아야지. 내가 왜 가져와. 나는 이렇게 숫자만 보고 이거 그냥 이상하다는 거 얘기하는 건 거고.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선거다. 계엄을 자꾸 내란으로 몰아가는데 국회에 투입된 인원보다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이 더 많잖아. 그걸 보라고 멍청이들아. 근데 내란으로 이미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내란 재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정치적으로 난 전 모르겠어요. 제가 법관도 아니고 제가 무슨 맹세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뿐이고 저는 제가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옥 가기 싫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건데 이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모르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제가 왜 법치를 내가 왜 존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될 것 같고 잘못된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다 고쳐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별로 이렇게 신뢰가 가지도 않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입법, 사법, 행정, 선관위까지 다 방송까지 장악을 해서 그렇죠. 그나마 장악 못한 게 이제 행정이었던 거죠. 행정장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행정 장악 못했고 군인들 장악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과 군인들이 합해서 계엄을 한 게 이제 계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현태 단장이 이제 파면당하고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민노총과 민주당 애들이 계엄할 때를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계엄한 지 한 10분, 15분 만에 그 피켓 같은 거 막 들고 나와요. 계엄 내란 막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야밤에 인쇄소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 피켓에 그 큰 현수막 같은 걸 들고 나와. 이미 준비해놨다는 거고 준비해놨다는 거는 그 언제 계엄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윤석열 대통령이요 12월 3일에 계엄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가나 사전선거 있었던 날이 이 12월 3일이니까 그날 해커들이 모여있다. 그날 해커들이 모였으니까 그날을 계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친중 세력 부정선거 하는 세력들도 그날 해커가 모여있으니까 이날 계엄하겠구나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김현태 단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 무슨 술 먹다가 계엄을 했다. 무슨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랬겠냐 멍청이들아. 서울대법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한 사람이 그랬겠냐고요. 김용영 장관도 그 당시에 육사면은 서울대나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 당시 육사면은 엄청 다 엘리트였던 거고 그 중에서 1등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술 먹다가 갑자기 계엄을 한다고? 야, 이 멍청이들아. 그게 되겠냐 그렇게? 언제 밝혀질까요?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까? 진짜 저는 왜요? 트럼프가 그건 조지아주 자기네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한국 왔다 간 건 아세요? 그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뉴스 다 나와요. FBI 그 캐시 파텔이 되게 젊어요. 80년대생이야. 되게 젊은 사람인데 2020년에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FBI에 그 당시에 그냥 FBI 소속이었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끝까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전자펜이었나 아무튼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가지고 버튼이었나 아무튼 뭔가를 갖고 튀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고초를 겪다가 지금 FBI 국장이 된 거예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FBI 2020년에 부정선거를 끝까지 주장하던 사람을 국장을 시켰어.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칼을 갈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간선거가 이제 있잖아요. 올해.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작년에 나와서도 제가 했던 말씀이 우리가 못해. 트럼프가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소프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처럼 총 들고 화이트하우스 쳐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소프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하다가 탄핵되니까 에이씨 이러고 다 집에 가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착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동학농민운동 민중으로부터의 봉기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엘리트들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강력한 몇 명의 엘리트들이 사실 끌고 온 거예요.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끌고 온 거고 사실 독립운동 이거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독립운동 한 거랑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고요. 미국이 핵폭탄 2방 쏴가지고 독립이 그냥 얼떨결에 된 거고. 작년에 그래서 신홍철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트럼프 형이 지금 러시아하고 네네. 우크라이나 이것도 있고 베네수엘라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정리되면 부정선거 좀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고 있죠. 마두로 로켓 배송하고 네네네.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좀 하니까 네네네. 이제 다시 부정선거 쪽으로 네. 집중. 그게 아마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전략 전술이 있잖아요. 전략은 큰 거.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줄기예요, 줄기. 트럼프는 뭘 하고 있냐면 마가 하고 있어요. Make Great America Great Again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지금 이제 뭐 딥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딥스테이트가 무슨 뭐 염소 죽여가지고 무슨 KKK 단체럼 막 이렇게 하얀 복면 쓰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내각제 세력이 있듯이 이렇게 좀 금융 세력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세계의 비틀어짐, 세계 경제의 비틀어짐, 세계 뭐 질병이 오게 만들고 그런 비틀어짐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그냥 통칭해서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지 딥스테이트라고 뭐 록펠러 가면은 무조건 다 딥스테이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마가 세력들의 큰 전술이다. 그럼 전략엔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 마가 전술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하에 더 많이 놓여져 있는 나라니까 중국의 전략 전술을 보면은 중국의 전술은 뭐 결국 중국몽 뭐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큰 전략 전술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던 거고 1대1로가 있던 거고 여러 가지가 있던 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그럼 우리나라는 그들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편입되어 있을 거냐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일 모레 다음 달에 뭐가 있을 거다 다다음 달에 뭐가 있을 거다라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 트럼프가 분명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짚고 넘어갈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마두로 얘기했을 때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3일 만에 마두로를 체포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올렸을 때는 마두로의 체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마두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만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간 선거 전에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걸고 넘어질 것이다. 저는 그거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협조를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안 하겠죠. 트럼프가 우리가 협조를 안 할 걸 모를까요? 알겠죠. 대충 뭉갤 것이다. 뭉갤 것이다.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이상하게 미국이랑 엮이고 있는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강원도에서 마약이 발견되고, 그리고 신한염전노예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그게 마약과 인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약과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를 카르텔 국가는 테러리스트 국가로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든창이 이제 트럼프의 측근 중에 한 명이 고든창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 그 8명의 헌법재판관을 화면에 띄워놓고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처럼 갑자기 마두로를 이렇게 축출하듯이 제두로를 축출해가지고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로켓 배송 원하긴 하시죠? 그거는 말을 아낄게요. 오히려 심장마비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해찬이 형 이제 이상하게 부정선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외국에서 이상하게 심장마비에 걸려. 이상해요. 아무튼 이상하게 항상 심장마비에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할아버지가 이제 뭘 해줄 것 같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원만 해주고 지지만 해주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